즉 드셔도 요령껏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끝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자, 두 엄지분들의 특별한 비법으로 식탐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식탐을 끊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참가한 두 분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식탐 때문에 제일 괴로운 점은 뭐예요? 식탐 때문에 제일 괴로운 점은 그냥 먹고 나서 괴로워요. 배가 안 고파도 먹으면 그냥 다 먹어요. 그러면서 이게 꽉 차야 숟가락을 놓는 거죠. 꽉 차야. 끊기 힘든 식탐 때문에 괴롭다는 이하로 씨와 한경애 씨의 일상생활을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오전 10시 잠에서 깨자마자 냉장고부터 찾는 이하로 씨. 물 대신 당분 가득한 오렌지 주스 한 잔. 아침밥으로 먹는 것은 고열량 초코과자. 아침에 먹은 것만 해도 밥 2공기나 다름없다. 오전 11시 작업을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뭘 꺼내나 했더니 또 과자다. 한시도 손에서 과자를 떼지 못하는 이하로 씨.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과자 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제가 얼마나 먹는지는 가늠은 안 되는데 그냥 없어질 때쯤에 다른 걸 찾고 없어질 때쯤에 다른 걸 찾고 그렇게 해서. 점심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기다. 아로 씨의 식탐 과연 어느 정도일까? 쉬지 않고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접시, 7접시 그 정도 먹고 그냥 어쩔 때는 10접시가 넘어가더라고요. 아직 충족이 안 돼서 더 먹고 싶은데 제 친구들은 배가 이제 불러서 가자고. 근데 저는 아직 배가 덜 찼단 말이에요. 그걸로도 싸우고. 순식간에 고기 5접시를 뚝딱 해치운 이하로 씨. 집으로 돌아와 후식은 치킨? 너무 배고프다. 계속 배고프다. 뭔가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나 아직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진짜 끊임없이. 결국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은 이하로 씨. 하루 종일 배부른 줄 모르고 먹는 그녀. 과연 식탐을 끊을 수 있을까? 내가 왜 먹었지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하고 그게 또 괴로우면서도 다시 또 먹고. 그렇다면 한경애 씨의 일상생활은 어떨까? 점심을 준비하는 한경애 씨의 메뉴는 떡라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탄수화물. 라면에 떡은 필수. 얼큰한 국물 한 입, 쫄깃한 떡 한 입. 지금까지는 평범해 보이는 점심 식사인데 라면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은 그녀. 그런데 또 밥을 먹는다?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2인분은 먹어요. 배가 안 고파도 먹으면 그냥 다 먹어요. 결국 떡라면에 밥 한 공기를 비우고서야 식사가 끝이 났다. 제가 먹고 나서도 이렇게 허전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더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요. 그냥 먹어요. 식사 후 냉장고에서 꺼낸 건 만두. 만두와 소시지를 가벼운 후식으로 먹는 한경애 씨. 제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제어 불가능한 두 사람의 식탐 중독. 과연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식욕은 네. 항상 있어요. 항상 좋죠. 그게 네. 문제예요. 진짜. 5kg 빼다가 다시 또 찌고 7kg 빼다 또 찌고 이제 굶는 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도저히. 멈출 수 없어 고통스러웠던 식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이하로 씨. 오랜 상담 끝에 드디어 식탐 극복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들은 악순환만 반복하던 식탐이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식탐 극복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일주일이라는 좀 짧은 기간 동안 식탐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두 분 현재 식탐 조절에 성공을 하셨나요? 네, 성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자, 일주일 만에 식탐을 끊을 수 있는 비법. 네. 그 비법은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나오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아니, 답답하게. 저 궁금한 게 네. 아까 그 약간 눈물을 보이셨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아, 살을 눈물로 빼셨나? 아니, 어떤 많이 울면 살 그러니까 빠져요.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셨는지 우셨는지. 좀 궁금.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살찐 거에 대해서 또 운다, 또 울어. 너무 서러워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극복하려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좋아지고 있는데요. 뭐, 예. 아이고 이렇게 그냥 아이고. 네, 그러면 먼저 그럼 우리 한경희 씨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어떠셨어요? 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한 그릇 갖고는 이렇게 포만감이 안 차니까 꼭 두 그릇씩 먹었었어요. 뭐든지? 뭐든지. 밥을 먹어도 한 그릇은 맨밥 먹고 한 그릇은 물 말아 먹고. 지금은 요번 솔루션 받고 진짜 효과가 즉각적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식탐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이하로 씨가 제가 자꾸 이제 막 질문하기가 좀 안쓰러울 정도로 뭔가 이 그 마음의 병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하로 씨는 우리 박감독 씨가 질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그냥 편하게 오빠라 생각하고요. 지금 식탐 끄는 거예요?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옛날에 먹던 어떠한 양에 대해서 뭐 두 그릇이면 한 그릇으로 줄인 거고요? 예전에 3그릇 먹었으면 지금 한 그릇도 안 먹는 거예요. 배는 불러, 그럼 만에. 배는 불러. 네, 포만감도 많이 부르고 이게 예전에는 배고파도 계속 이제 들어갔다면 지금은 배고프기 전에 손을 놔버리는.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제 검사를 했잖아요. 한경혜 씨, 이하로 씨가 식탐을 끊기 전에는 건강 상태가 어땠나요, 선생님? 네, 한경혜 씨 경우는요, 고지혈증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셨어요. 그리고 당 수치도 좀 높아져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하로 씨의 경우는 아직 어린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거의 당뇨 직전의 위험 단계. 그냥 이대로 뒀으면 무조건 당뇨로 가는 단계 정도의 높은 혈당 상태이셨습니다. 아이고. 그냥 뒀다면은 뭐 평생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지 않으면은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참을 수 없는 식탐 때문에 몸과 마음 모두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식탐을 끊으셨단 말이에요. 자,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네. 네. 누구나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은 식탐을 끊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고요. 이게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이게 뭔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알아야 식탐을 끊을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경혜 씨, 이하로 씨는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기 힘든 식탐, 이것만 있으면 끊을 수 있다. 식탐을 끊게 해줄 비법이 공개된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식탐을 끊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식탐은요, 자신의 의지나 끈기 문제가 아닙니다. 네. 바로 요거. 요게 뭐예요? 뭐냐고요. 가르쳐달라고요. 소주 반잔. 요거 바로 요거 가짜 식욕. 가짜 식욕? 가짜 식욕? 가짜 식욕만 제대로 아셔도 식탐을 끊으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 가짜 식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먼저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네. 내가 뭐가 먹고 싶다, 배가 부르다라는 느낌이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오르내림의 변화에 의해서 느끼게 돼요. 대표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라라는 신호가 우리 위장에서 나오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 때문에 생겨납니다. 반대로 밥을 많이 드시면요, 뇌에다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라. 라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에요. 나는 모자른 것보다 많은 게 좋아. 그럼 저는 그 선생님 말씀하신 식욕 뭐 없다는 거죠. 그거 아예 몸속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렙틴 부족자인가요?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은 그 한경희 씨와 이하로 씨의 식욕 억제 호르몬, 즉 렙틴 수치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네. 자, 렙틴 식욕 억제 호르몬은 정상인 분은 3.7에서 11.1입니다. 네. 그런데 한경희 씨의 경우는요. 저렇게 많아? 보다 무려 3.5배, 38.1이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그리고 거예요? 이하로 씨는
무려 9배. 아니 엄청 많은데? 아니 그러면은 식욕 억제가 많으면은 식탐이 없어서 날씬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들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네, 네. 요 이유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잔소리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잔소리. 만약에 누가 있는데 좀 그만 먹어라 하면 처음에는 아우 알았어 하고 그만 먹어요. 그런데 계속 그만 먹어 하면은 나중에는 이 소리가 무죄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그만 먹으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살해자 두 분 같은 경우는 몸에서는 계속 그만 먹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만 작동을 안 하는 상태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이하로 씨랑 한경혜 씨는 이제 조절이 되고 그러면 이 수치도 정상적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계속 그 수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됩니다.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 네, 식탐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식탐에서 벗어나는 거는 우리의 렙틴 호르몬의 수치의 소리를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렙틴 너무 저항성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 해주셨군요. 지금 호르몬 말씀해 네. 주셨는데 호르몬 말고도 또 관여하는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이 허하거나 그럴 때 달거나 기름진 음식 찾는 분들. 맞아요. 예, 땡겨요. 맞습니다. 예. 아, 그렇죠. 네, 저도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위장입니다. 네. 많이 아시지만 뭐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 뭐 얘기하시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도 원래 간이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 노화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간하고 비, 위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간비 불화 또는 간기가 위를 공격해서 간기 범위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위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가짜 식욕, 즉 식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외에도 가짜 식욕을 부르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분을 안 불러볼 수가 없네요. 모든 거를 다 꿰뚫고 있는 우리 최재원 박사님 알고 계신가요? 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계셨어요? 네. 언제 오셨대? 그 식탐을 자극하는 이 연관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이 먹방, 그리고 냄새, 그리고 SNS 사진.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으로 자극하는 게 뇌에 많이 전달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보다 못 볼 걸 볼 때 되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눈의 자극인데요. 사실 우리가 밤에 먹방 보다가 이 야식 시켜본 분들 참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기만 해도 이 뇌가 시각적인 허기를 느낀다는 이 분석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영국의 그 한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이 먹방을 보여주고 그리고 뇌를 MRI로 찍어봤는데 이 음식을 보기만 해도 이 탐욕 중추가 자극이 돼서 이 뇌가 허기를 느끼게 되고 결국 식탐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 대리 만족하겠다고 이 먹방 보다가는 나도 모르게 뭔가를 먹고 있을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가짜 식욕이라는 말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이 가짜 식욕의 실체. 박광덕 씨가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이 있다고요? 예, 이 먹는 양은 솔직히 좀 줄어들었어요. 유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습관이라고 그러나, 이 버릇이라고 네. 그러나, 그 속도. 그리고 배부른데도 위가 작은데도 내가 옛날에 이만큼 먹었는데 이거를 못 먹으면은 이거 또 언제 먹어? 그게 막 여기까지 찰 때까지 먹어보고 막 그랬는데 요번에 검사하면서 야, 좀 새로운 걸 좀 발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가 불렀는데도 계속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다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들고 이걸 하나 더 먹을까 막 이러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식탐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 즐거운 식사 시간. 무슨 먹방하는 거야? 밥 한 숟가락부터 뜨는데 도시락 2인분, 컵라면, 음료수까지 많은 양을 폭풍 흡입하는 박광덕 씨. 잠시 후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다. 밥을 먹은 만큼 가득 차기 시작한 박광덕 씨의 위. 2인분의 식사가 순식간에 끝났다. 방금까지 배불리 먹은 그의 위는 어떤 모습일까? 위 조형 검사를 해봤는데
음식으로 가득 차서 빈 공간을 찾아보기 힘든 박광덕 씨의 위. 바로 그때 박광덕 씨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를 건네는 제작진. 잠시 후 다시 위 상태를 봤는데 조금 전까지 빈틈없이 꽉 찼던 위가 냄새를 맡자마자 거짓말처럼 늘어나기 시작한 것. 배는 부른데 신기한 것 같아. 가짜 식욕 확인 완료.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진짜 있어요. 그런 건가요? 빵배, 뭐 밥배.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그거 뭐지? 우와, 신기하다 이거. 너무 신기해. 아니 제가 네. 그 검사하기 전에 제가 좀 이제 위가 없어도 그래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좀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이제 오바를 하면서도 이제 먹고 네네. 여기까지 찰 정도로 먹었는데도 위가 저렇게 조금 더 이렇게 냄새만 맡고 늘어난다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네요, 진짜. 진짜 지금 신기하네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위가 늘어난다는 건데, 야 이게 이유가 뭡니까? 참 놀라운 인간의 능력 같죠. 네. 대단하죠? 위가 대단하시네. 위장은 사실은 별로 잘못이 없어요. 위장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늘어나면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분들은 위가 어느 정도 차고 나면은 뇌에서는 이제 그만 먹어라는 신호가 작동하면서 음식을 봐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위가 움직이지 않겠죠. 네네. 그런데 가짜 식욕이 넘쳐나는 분들은, 즉 식탐이 있는 분들은 배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보는 순간 뇌에서는 더 먹어, 더 먹어. 위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위는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연동 운동이 되면서. 더 들어올 건가 보다. 더 들어올 건 거야.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위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다이어트하거나 이렇게 이럴 때 위를 줄인다고 그러고 음식을 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껏 위를 줄여요. 줄였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진짜 줄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먹어서 줄여놔. 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 진짜 배부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딱 한 번 많이 먹어요. 네.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많이 먹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위가 갑자기 늘어나요. 그거는 진짜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일단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위를 줄이셔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위장은 고무줄 같아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마음대로 됩니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이만큼 먹어야 만족을 했다면 이제는 이만큼만 먹어도 충분히 만족되는 단계. 즉 가짜 식탐이 없어진 단계, 다시 말해서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낮아진 단계, 이런 것들을 보통 통상적으로 말해서 쉽게 위장을 줄이세요, 위장이 작아졌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위장 크기가 줄어들어서 밥을 적게 먹고 위장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 식탐은요, 의지와 끈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짜 식욕 때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가짜 식욕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건가요? 네, 간단합니다. 정말 진짜 배고플 때만 드시면 됩니다. 아이고, 말이 쉽죠. 말은 간단하네. 아니, 당연히 저희도 배고플 때 먹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한 진짜 배고픔과 순간적인 즐거움, 쾌락을 위한 식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먹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가능한 겁니다. 배고픔의 진짜 가짜를 구별한다.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 구별법 전격 공개. 자, 그러면은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인 그 식탐을 구분할 방법이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맞죠? 네. 이 안에 있어요. 공개하겠습니다. 나 이거 살 거야. 네, 이거 사요. 이거 파는 건가 봐. 아유, 나 살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가짜인데? 자, 공개합니다. 엄지의 제왕! 저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저 우리 이거 집에 다 있어. 러시아 인형이랑 물이랑 알람시계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지금 퀴즈 내시는 거예요? 네. 아니 물은 알겠어요. 물. 뭐? 식사하기 전에 물을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조금 아, 그죠? 알람 울리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알람 울리면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놓고 물을 점점 많이 먹어라. 오, 그럴듯하네요. 어때요, 선생님? 뭔가 정답이 네. 나왔나요? 답답하시죠? 네, 일단 예상대로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박진규 씨는 물은 비슷한 말씀이시죠? 뭐라 네, 맞습니다. 물은
내가 갑자기 배가 고플 때, 네. 밥때가 안 됐는데 배가 고플 때 이게 진짜 배고픔인지 아닌지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을 마셔요? 네, 물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네. 배가 고플 때. 그리고 20분 정도 기다려 보면 됩니다. 20분 후에도 배가 계속 고프다. 이건 진짜 배고픔이고요. 물을 마시고 났더니 의외로 배고픔이 가라앉네 하면 이건 가짜였던 겁니다. 자, 서재걸 박사님, 물 한 잔으로 어떻게 이 진짜 가짜 배고픔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물 같은 경우는 약간 1, 2% 정도만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 몸에서 갈증 중추가 이제 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세포 구성에서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물이 아니라 이게 밥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식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잘 하시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물은 뭐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방식이지만 네. 제 동생들 그 3명은 뭐예요? 몸매 비슷한 동생들? 인형은? 이게 그 러시아 인형이죠. 마트로시카라고 하는 네. 인형인데 이게 바로 진짜 배고픔의 형태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 가짜 배고픔은요. 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먹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 배 안 고팠어. 근데 친구들끼리 삼겹살 얘기하니까 삼겹살 먹고 싶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바로 가짜 배고픔이고요. 진짜 배고픔이라 하면 딱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약간 출출한데 뭐 괜찮아. 조금 더 배가 고파졌어. 배 많이 고프네. 진짜 배고프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진짜 배고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야 진짜 배고픔이다. 네, 네. 근데 이제 물 나왔고요. 인형 나왔어요. 그러면 시계는 아까 20분 네. 거기서 나온 건가요? 아닌가요? 요 시계는 힌트를 이렇게 드릴게요. 배시계. 배꼽 시계? 알람방에서 아까 배꼽 시계 얘기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 피할 수 없는 게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 부끄러워. 사실 배에서 소리가 네. 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 네.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도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나 배가 고파서 꼬르륵 네. 하는 소리다. 이유가 우리의 장은 음식이 비어 있어도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음식이 들어있을 때는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소리를 내지는 않는데 안에가 비어 있을 때에는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 위와 장이 수축하는 이 소리 이게 나야 진짜 배고픔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언제 가짜 배고픔, 즉 식탐을 많이 느끼는지 설마 최지연 박사님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신기하다 진짜. 더 똑똑해 보여. 이 하루 중에 이 배고픔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대가 나와 있는데요. 네. 바로 오전 11시 1분, 그리고 오후 3시 13분, 9시 31분.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요. 이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서도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식사를 제때 했는데도 이 시간대에 배가 고픈다면 이건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가짜 식욕의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요. 사실 통계적으로 하루 이 시간에 피로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먹으면 평소보다도 최대 750칼로리나 더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탐 조절뿐만 아니라 이 다이어트에도 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대를 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프로젝트 전에는 두 분의 건강 상태가 한경애 씨는 고지혈증, 이하로 씨는 당뇨 직전의 위험 단계였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일주일간의 식탐 극복 프로젝트 후에 이것을 드시고 뭔가 운동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일주일이라는 게 사실 정말 짧은 시간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분 다 변화가 있었어요.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체중이 일주일 만에 1.2kg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처음에 198로 약간 높은 편이셨는데 117로 무려 81 정도까지. 진짜 많이 빠지셨다. 이 고지혈증, 특히 우리 몸 혈액 속에 있는 이 중성지방이라는 게 네.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중성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뱃살이나 옆구리 잡았을 때 잡히는 살들 있죠? 이게 혈액 속에 떠다니는 게 바로 중성지방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 용어로는 삿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만에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대단한 체중이 거죠. 아직은 1kg 정도밖에 안 빠졌지만 앞으로 계속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네.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중성 지방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 정말 약을 먹지 않고도 대단한 겁니다. 이하로 씨는 어떤지 검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일주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체중이 2.4kg가 빠지셨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무려 4.2cm가 줄어들었는데. 야, 이거 진짜 극한의 효과다. 네,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하면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식탐을 조절했기 때문에요. 극단적으로 음식을 조절하거나 식이요법을 강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정도로만 드시면서 식탐만 단지 줄였을 뿐인데도 이렇게 체중 변화가 생겼다. 이게 아주 희망적인 결과라고 좀 더 보충 설명 드리면은 우리 이하로 씨 같은 경우에는 몸에 그 습기하고 열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기에 맞아서 눅눅하고 그리고 열 후덥지근하고 왜 장마철 생각하시면 되죠. 짜증나고 막 그런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몸에 습기하고 열기가 막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습기와 열기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실제 몸에 있던 나쁜 노폐물이 더 빠져나가는 효과까지 같이 발생돼서 몸이 좀 시원해지고 열감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느꼈을 겁니다. 네. 드디어 지금부터 김시환, 장동민 두 엄지분들의 식탐 끊을 수 있는 비법을 잠시 후가 아니라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먹어서 식탐을 없애라.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응급 처방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요것만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굶지 않고도 일주일이면 식탐 끊을 수 있다? 천연 식탐 조절제를 먹으면 식탐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경애 씨, 이하로 씨의 식탐을 확 줄여서 건강을 되찾게 해준 비법을 알려주실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먼저 장동민 선생님. 정말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어떤 처방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네. 어떤 겁니까? 네. 먹어서 식탐을 없애라입니다. 아니 이 식탐을 없애야 되는데 이 무조건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좀 말하실 줄 알았는데 먹으라니요 선생님 먹으라니요. 아닙니다. 천연 식탐 조절제를 먹으면 식탐 끊을 수 있습니다. 천연 식탐 조절제? 네,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궁금했던 이것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엄지의 제라! 엄지의 제라! 콩도 있고 약채도 있고 뭐 약초도 있고 저거 뭐 다 먹으면 배부르겠는데요? 네, 지금 제일 주된 부분은 요 앞에 있는 요 까만색 있죠, 요거. 서리태, 검은 뭔지 콩.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이 검은 콩 두유 많이 먹잖아요. 뭐 선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두유도 많이 마셔 뭐 그런데 이 검은 콩이 식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물론입니다. 네,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피난대도환이라는 그런 그 처방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전쟁이라든지 뭐 난리가 났다든지 그런 걸 피해갈 때 그럴 때 먹는 환이다라고 해서 피난대도환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그 처방을 착안을 해서 이제 부글부글 끓이고 다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리지 않고 지금 식초 재는 거로 바꿨고 또 약재들도 그 약재들 다 구하기는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일반 우리 어머님들이 쉽게 가게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애들로 해가지고 대체시켜서 처방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주 재료는 결국 검은콩이 되는데 이 검은콩 자체가 몸에 있는 독소들 없애서 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소화 촉진하면서도 이제 포만감이 생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콩에는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죠. 바로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 들어보셨죠? 네. 그만큼 식물 중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음식인데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식욕 조절 장치에는 단백질의 방이 들어있다고도 표현을 해요. 즉 단백질 양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식욕이 조절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백질을 아주 양질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콩이고요. 그뿐만 아니고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 사용하셨잖아요. 흰 콩에 비해서 검은 콩에 여러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효과가 흰 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탐을 그냥 확 사라지게 만들어 준다니까 당장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만드는 게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약초콩 만들기는 좀 쉽나요? 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재료가 간단한 만큼 만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검은 콩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센 불에 볶아서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아니 네. 근데 껍질에 영양분이 있고 많다고 또 검은 콩 해가지고 꼭 검은색 우리가 또 챙겨 먹어야 된다. 블랙푸드 이러면서 먹거든요. 네, 근데 네, 왜 네. 껍질을 벗기죠? 이 콩이 일반 콩과 다른 점은 이 앞에 있는 약들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예, 약 성분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가 껍질을 다 입고 있으면 약 성분의 투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약 성분이 잘 쓸 수 있게 벗겨줘야 되는 거고요. 자, 껍질을 벗길 때도 주의사항이 보통에 이제 껍질 벗길 때 보통 어떻게 벗기시냐면 어떻게 벗기시죠 보통? 그냥 불려서. 그렇죠. 불리고 또는 삶아서 네. 예, 그래서 벗기면 잘 벗겨지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던 그렇죠. 예, 검은 콩에 있던 성분이 빠져나가요. 예, 그래서 이 성분을 지켜주려면은 그러면서도 벗겨내려면은 볶아가지고 그 껍질을 갖다가 벗기는 것이 최대한 이 성분을 갖다가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벗기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콩을 유리병에 예, 담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콩 1.4kg 준비하신 다음에요. 이게 보통 1.4kg 일일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렇죠. 그 한 대가 1.4kg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꼭 그 양을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비율을 맞추시면 돼요. 1.4kg에 감초가 40g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둥글레가 20g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를 봉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같이 넣어 주십니다. 간단합니다. 예, 간단히 넣어 주고 그다음에 식초를 부으시는데 콩 양이 들어간 거에 2배 정도를 부어 주시면 돼요. 아, 2배 정도. 푹 잠기게 부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흡수가 되면서 또 불어나면서 또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2배 정도 양을 갖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약 성분이 충분히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스며들었다고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니라 5일 내지 7일 정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그 약성이 스며들 수 있게끔, 즉 추출이 돼서 검은 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다 바짝 말랐다 그러면 좀 더 부어가지고 좀 더 두세요. 그래놓고 배고플 때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매 끼니 때마다 식사 전에 15알 정도를 갖다가 이제 드셔주게 되면은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 이제 감퇴시키는 어떤 그런 효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막 뭐가 먹고 싶고 막 땡기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그럴 때는 예, 망설이지 마시고 또 이렇게 빼가서 내 거니까 더 먹어도 되니까 해서 씹어서 드시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이제 급성 식탐을 갖다 또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자, 너무 쉽네요. 이렇게 해서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냥 먹으면 되는데 실제 지금 제가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일주일 동안 먹었던 두 분이 계십니다. 어때요? 먹으니까 식탐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확실히 식욕 조절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군것질 같은 거 초콜릿을 이제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먹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식초의 쓴맛이 당고서 아예 잡아버려요. 식전에 먹는 게 사실 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테스트하고 싶다. 하지만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조금씩 먹다가 괜찮아지시면은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식품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안 먹는 것보다 초반에 소량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초콩을 해서 먹으면 참 쉽죠. 근데 더 쉬운 게 혹시 또 없을까? 꼭 만들어서 먹는 거 말고 음식을 먹기 전에 좀 쉽게 해서 식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게 또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없습니까? 살짝 정말 웃는 거 보면 있을 것 같기도 있을 하고. 것 같아요. 무조건 있다. 예. 네, 있습니다. 식탐을 사전에 차단하는 하루 3분 나비 헤엄을 치면 됩니다. 나비 헤엄. 아구 이렇게 귀엽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그
식탐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의원하고 집에서 수시로 제가 하고 있는 체조법이고요. 네. 꼭 수영장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식탐 짝꿍 박광덕 씨와 정말 딱 맞는 분 장정희 씨와 함께 나와서 배워보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식탐 하루 3분 나비 헤엄으로 예방하라. 자, 식탐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위에 압박이 오는 걸 이렇게 펴주는, 막아주는 그런 자세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양팔을 이렇게 위로 손끝을 바라보세요. 머리도 올라가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한 45도 정도 팔을 벌립니다. 양쪽으로 벌리면서 가슴을 쭉 펴시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주세요. 둘, 그리고 세 번째는 팔을 접습니다.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최대한 가슴이 펴지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팔을 아래로 쭉 밀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네 번째. 자, 구분 동작. 처음에 팔 위로, 그다음에 옆으로 벌리고 둘, 모으고 셋, 밀어내립니다. 넷. 네, 이렇게 마치 접영을 하는 자세가 똑같은데요. 연습 동작으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아니, 이 동작은 식탐 조절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가슴을 활짝 열어줄 때 이때 위와 장에 흐르는 압박을 갖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움츠리게 되면 사실 이 위와 장의 이쪽이 계속해서 가게 되고 소화효소가 분비되고 그러면서 더 식탐이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열어주는 거죠. 부담 없게 자유로울 수 있게끔 활짝 열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펼 때 숨을 내쉬어주는, 즉 이게 들여마셨다가 후 하고 내쉬게 되면 그때 위에 있던 열이나 이런 기운들도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할 때 펴줬을 때는 숨을 후 하고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혼자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네. 자, 운동하면 또 이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시현 선생님, 이 나비 헤엄하면 정말 오는 식탐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식탐이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거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겁니다. 뭔가 이런 나비 운동 같은 운동을 시작하면서 잠깐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졌을 때 식탐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동작을 같이 해줌으로써 우리 뇌에 있는 세로토닌 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식탐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천연 식탐 조절제 약초콩 한 숟가락으로 식탐을 확 줄여보세요. 언제 어디에서든 식탐이 생길 때 할 수 있는 나비 헤엄. 하루 3분이면 식탐 조절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이 가짜 식욕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배가 고파져요. 그러면 이 마구 샘솟는 식탐을 누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어떻게 참아요, 선생님? 네, 강수정 씨처럼 일단 네. 이거 가짜 배고픔이다, 즉 식탐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알았는데도 너무 참기가 힘들죠. 힘들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응급 식탐 처방 솔루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짜 배고픔 잡는 혀 스트레칭? 혀 스트레칭. 혀가 땡기나요? 혀를 마비시키는 그런 거 같은데 혹시 아이고, 혀가 웃기다. 땀으면 어떡해요? 키가 작아도 스트레칭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혀가 짧아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아따! 네. 최대한 길게 내밀어서 혀를 혀끝을 이 위쪽으로 올렸다가 쭉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밉니다. 쭉 올렸다가 아래쪽으로 내리시고요. 네,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혀끝을 이 윗 입술 안쪽에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최대한 밀어주십시오. 우리 원숭이 흉내 낼 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 이번에는 아랫입술 쪽으로 넣어주십니다. 입을 닫고 하는 거죠. 네. 입을 다물고. 가요? 입을 다물고. 입 다물고야죠. 자, 입을 깨끗이 닦고 하세요. 입을 다물고. 그 다음 혀끝으로 양쪽 볼을 누르시는 겁니다. 자, 왼쪽부터 할게요.
또 반대쪽. 약간 이거 동안 스트레칭에도 도움이 돼요. 네, 요 6가지 혀 스트레칭 동작을 반복하시는데 한 동작당 약 30초 정도씩 해서 하면 되고요. 이 혀 스트레칭의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 혀 주변, 목 주변에는요, 쭉 식욕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혀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미주신경이 자극되고요. 가짜 식욕, 그러니까는 사실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느꼈던 그 가짜 식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식탐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애를 썼는데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때가 바로 명절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명절이. 예. 아니 아무리 혀를 막 이러고 막 전이 막 지글지글 막 내 앞에 막 그 냄새 있고 막 갈비찜 막 살이 막 짜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에 이렇게 밥 비벼 옆에서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게임 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식탐을 부르는 음식이 그 당기는 그 순간에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응급 처방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응급 처방 식단. 저희는 지금 뭐 굶어서 참아서가 아니라 먹어서 처방합니다. 이러죠. 일단 먹여줘야죠, 솔직히. 밝아졌잖아요, 표수영 씨 얼굴이.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먹어요? 식탐 응급 처방전 첫 번째는요, 바로 기름진 음식이 당길 때 드시면 좋은 호두 바나나 구이입니다. 호두 바나나 호두 바나나 구이? 호두 바나나 구이는요, 보통 우리 동그랑땡이나 동태정, 산적 같이 튀기고 이런 또 치킨 같은 것들 이런 음식이 많이 당길 때 대신 드시면은 식탐 조절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바나나를 일단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그리고 이걸 약한 불에 살짝 구워줍니다. 그 다음에 호두를 약간 뭐 썰거나 조금 부셔가지고 이거를 올리고당 조금하고 같이 볶아줘요. 그리고 그 볶은 호두를 바나나 위에 얹어서 드시면은 이게 호두 바나나 구이가 됩니다. 아니, 호두랑 바나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식탐을 조절하나? 그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최근 미국 학술지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 호두가 공복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호두 48g 정도를 드셨을 때 식욕 그리고 이 식욕 충동을 억제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 바나나가 식욕을 조절하는 행복 호르몬, 아까 세로토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식욕 조절과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바나나가. 그래서 이것을 함께 드시면은 식욕도 좀 낮추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호두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도 함께 잡을 수 있는 좋은 식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름진 음식이 당길 때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배가 부를 때까지 많이 먹으면 또 이거를 한 4kg 먹으면 하는 거죠.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뭐든 뭐 풀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그 양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응급조치로 드시는 양으로서는 대략 바나나 하나에다가 호두는 2개에서 3알 정도. 이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한 끼예요? 한 끼가 아니고 한 번 드실 때. 아까 양이 바나나 하나에다가 호두 몇 알인데 이거 먹고 신경질 날 것 같아요. 가는 기별도 안 가요. 우리가 보통 공복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정신없이 먹게 되고요. 또 아니면 지금 식탐이 확 올라왔을 때 그러는데 이런 음식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놨다가 아까 최정원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 시간대 있잖아요. 오후 시간대 딱 3시나 11시 저녁 2분. 시간에 네. 이렇게 출출할 때 그렇게 조금 드시게 되면은 그 식욕을 좀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밥 먹으면 꼭 달콤한 디저트, 그래서 홍록기 씨처럼 먹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누구나 다 그럴 텐데 스트레스 받거나 좀 피곤할 때는 단 음식이 좀 당긴다 그런 분들 맞아요. 많이 계시죠. 이럴 때는 뭐 응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습니까? 식탐을 줄일 수 있는. 있습니다. 네. 사실 식탐을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맛이 바로 단맛이에요. 그래서 이 단맛의 생각을 잊게 해주는 응급 처방 식단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공개했어요. 네, 이건 지금 숨겨놨습니다. 네. 예, 그만큼 더 궁금하라고 제가 숨겨놨는데 단맛 잡아주는 식탐 응급 처방전. 언지의 제왕!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차네요? 이거 뭐죠? 이게 뭐죠? 단맛을 잡아주는 응급 식단.
바로 먹을수록 식탐을 줄여주는 초콜릿 카카오 닙스입니다. 초콜릿을 먹어요? 단맛이 당긴다고 정말 단 음식, 그냥 보통 우리 먹는 밀크 초콜릿들 있죠. 네. 아니면은 단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정제된 설탕이 들어간 당분을 드시는 거는요. 이거 뭐 거의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돼요. 잠깐 일시적으로 만족을 느끼겠지만은 나중에 더 큰 식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 음식이 먹고 싶다고 그냥 단 거 드시면 안 되고 이때 아주 건강한 단맛을 찾아서 섭취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카카오 닙스가 건강한 단맛이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 당이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정말 약간 손이 떨릴 지경이에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그렇지를 먹으려고 했어.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초콜릿 같아요? 초콜릿인 줄 알고 먹었는데, 뭐요? 되게 쓴맛이 나네요. 약간 그 다크 초콜릿 중에 진짜 다크한 거 먹는 거 있죠. 90%짜리. 이게 평소 먹는 초콜릿이랑 다른 건가요? 최재형 박사님 혹시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요? 네, 뭐 이쯤 되면 저한테 물어볼 거라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 유럽에서는 이 예로부터 이 카카오를 이 그리스어로 신들의 음식이라고 뜻하는 이 테오브로마 카카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 마야나 이 아스테카 문명에선 이 신분이 높은 이들만 먹을 수 있는 이 고급 식품이기도 했고요. 이 카카오는 15세기까지 이 화폐로 유통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이 카카오 열매의 씨앗인 이 카카오 원두를 발효해서 건조한 다음에 이 껍질을 제거하고 부순 것이 바로 카카오 닙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콜릿은 이 카카오 반죽에 설탕, 그리고 버터, 향료를 첨가해서 아주 달콤하게 만든 것인데 식탐을 없앤다고 이런 초콜릿을 드시면 없던 식탐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기에는 그 초콜릿 이렇게 부셔놓은 것 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카카오 닙스가 그 식탐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일단 카카오 닙스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적은 양을 드셔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폴리페놀 중에서도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미국 USDA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카카오 닙스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빈, 이 안에는 카테킨이 녹차의 무려 200배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녹차도 좋은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200배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가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녹차 얘기할 때 이제 그때 많이 들었던 성분인데 폴리페놀이라 그래서 그 쓰다라는 뜻이에요. 폴리페놀이. 그러니까 쓴맛은 당연히 우리 몸에 좋다는 그런 뜻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방 흡수 억제하고 또 우리 몸에서 지방산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도 지방으로 잘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식탐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해서 우리가 에너지는 쓰라고 있는 건데 자꾸 축적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너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소위 말해서 피를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카카오 닙스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면 식탐만 없애주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장동민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닙스는 식탐을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카카오에 뭐 계속 얘기 나왔지만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세포와 세포막이 산화하는 것도 막아주고 또 항암 물질을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실제로 발표된 논문을 보면 카카오의 폴리페놀 성분이 간암, 결장암, 그리고 백혈병 등의 암을 진행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단맛 식탐에 대한 게 좀 많은 저한테는 정말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맛 땡길 때 카카오 닙스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건가요? 막 그냥 많이 먹으면 되나요? 카카오 닙스를 드실 때 그냥 이렇게 조금씩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이 차로 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 닙스를 차로 끓여서 드시면은요, 이 수용성 성분이죠. 물에 녹아 나오는 성분들 중에 항산화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물과 함께 또
드셨을 때 이 수분 섭취도 함께 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조금 더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자, 그렇다면 식탐 조절에 성공하신 우리 두 분, 한경애 씨, 이하로 씨는 이 카카오 닙스를 어떻게 드셨나요? 일단 그 좀 알맹이가 굵잖아요. 그래서 갈았어요. 갈아왔어요. 믹서에 갈아갖고 끓였더니 그릇에 좀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중에 티스푼으로 예, 그냥 먹고 그냥 물을 따로 먹었어요. 간편하게. 차로 먹으면은 수용성이 있다는 건 제가 지금 알았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뭐 편하게 잘 드셨네요. 네, 네, 예, 네, 예. 네. 이하로 씨는요? 네, 저는 카카오 닙스를 소분을 해가지고 초콜릿 대신에 이제 씹어 먹으면 처음에 이제 단맛이 나고 끝엔 쓴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간식을 덜 찾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거 좋네요. 간식을 예. 덜 찾게 되고. 아, 근데 이 카카오 닙스를 그냥 먹기에는 저는 좀 이렇게 씁쓸한 맛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먹기에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몸에 좋아도 자꾸 먹기 껄끄러우면은 손이 안 가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카카오 믹스에 여기에 이제 천연 시럽인 야콘이라든가 아니면 코코넛 슈가가 첨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믹스가 조금 쓰고 떫은 맛을 조금 완화해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천연 당이다 보니까 건강하게 영양소를 또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닙스는 천연 식재료라 특별하게 부작용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 성분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략 하루에 한 4에서 5g, 하루에 한 티스푼으로 3티스푼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립스 차를 준비해봤습니다. 좀 마셔보시죠. 네, 맛이 네, 어떤가 드셔보세요. 한번, 예, 마셔보시죠. 뒤끝맛은 초콜릿 향이 나갖고, 네. 약간 그 초콜릿의 그 유혹이 막 땡길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에 이 정도로 양 몇 잔 정도 먹어야 배불러요?